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공자학원과 중국 공산당의 관계. 어학원이 국가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다. 아니 국가기관이라기보다 당기관. 네. 이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본인 소개. 네. 네. 안녕하세요. 전 최창근이라고 하고요. 네. 대만에서 유학한 관계로 네. 그냥 대만 관련 글도 쓰고 중국 네. 관련 글도 쓰고 있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 문제, 이제 중국 공자학원과 네. 공산당의 문제, 이거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실태에 대해서 주로 얘기했죠. 네. 몇 개가 있고, 네. 뭐 거기서 이제 어떤 이데올로기적으로 네. 공자님과 예수님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왜곡. 비하하고 네. 그런 거 얘기하고 이제 뭐 스파이 활동이 지적되고 네. 있고 이런 얘기를 1편에서 했었는데, 자, 2편에서 요번에는 이 스파이 기관 성격이 가지고 있는 이 네. 공자학원에 대한 당과 국가와의 관계성, 이걸 네. 얘기를 하겠죠? 네. 네. 그래서 지난번에 말미에 이제 세계 각국이 스파이 기관이라고 의심하기 때문에 네. 그 상당수 근거를 퇴출. 다 확보했기 때문에 퇴출시키고 있다. 네. 그런데 그걸 이해하시려면은 네. 중국 공산당과 공자학원의 끈끈한 관계를 좀 아,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공산당 관계를 좀 한번 네.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근데 사회주의 국가는 시스템이 좀 많이 다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일단은 네. 우리는 시민사회가 네. 투표를 통해서 정부를 만드는 거고, 공산주의 국가는 당이 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래서 당직과 국가직, 네. 이렇게 두 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국가하고 공산주의 국가의 국가는 다릅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분 중에 CCTV 한번 보시면 중국 중앙 방송이죠, 국영방송 네. 보시면은 우리 시진핑 주석을 이렇게 소개해요. 네. 중공 통서기, 이제 국가 주석, 네. 그다음 중앙 군위 네. 주석 세 가지 직함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는 중국 공산당, 하나는 국가직, 하나는 군. 네. 그렇게 되는 그래서 거죠. 중국을 움직이는 3대 기관이 세 개라는 거죠. 네. 근데 재밌는 거는 당이 국가보다 먼저 옵니다. 네. 진짜. 한국은 누구 대통령 하면 끝이잖아요. 네. 네. 대통령이자 육군 총사령관, 최고사령관이자 뭐 이렇게 다 등등 다 네. 쓰는 건데. 그래서 보면 중국의 나라의 특색이 나오는데요. 이거 이당 치국이라 해요. 이당 치국, 당으로서 국가를 통치한다. 그래서 서양식으로 하면은 당 국가 체제 또는 파티 스테이트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렇죠. 당이 국가를 영도하는 시스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네. 나라에서는 당이 하나죠. 네. 네. 그리고 군대도 특이한데 우리는 국군이잖아요. 국민의 군대. 얘네들은 당군이죠. 당군. 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의 군대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 시진핑 이렇게 했던 거고요. 네. 이런 책들도 있는데 한번 뭐 전문서적이긴 한데 심심하면 보시면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공자학원 형식상으로는 한국 행정부에 해당하는 게 중국 국무원이거든요. 국무원, 나라들이 한다는 거. 거기에 속한 교육부 소속 기관이에요. 네.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거는 원래 지금 우리가 대본으로 진행하지만 네네네. 이거 우리 독자분들한테 잠깐 얘기를 잠깐. 드리는 건, 이게 민주집중제라는 거거든요. 네. 이게 원래 항구적인 그 시스템은 아닌데, 원래대로라면. 근데 이게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민주집중제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기본적으로 독재 시스템에, 그리고 국가관리 시스템, 그리고 그 국가마저 공산당이 다스리고, 그리고 이 민주집중제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상임위원들이 전인대에 그거를 위임받아서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과두정이 나머지를 통치하는 거를 합리화시킨 그 민주집중제 하에 중국이 운영되고 있다. 이제 이거를 한번 개념을 생각하시고 오늘 얘기를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아까 조금 부연 설명 드린 게 네. 당이 국가보다 우선합니다. 그렇죠. 공자학원도 아까 형식상 한국 행정부에 해당하는 국무원, 교육부 소속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국가 합판이라는 게 있어요. 네. 원래는 국가 한어 국제 추광 영도 서조 판공실 굉장히 길죠. 너무 기니까 자기도 기니까 네. 한판 내지는 국가 한판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딱 느낌이 소조라는 말이죠. 소조. 이 소조라는 게 느낌 딱 오시는 분들, 좀 나이 드신 분들은 확 올 텐데, 요 소조라는 게 이제 소위원회, 분과위원회니까
혁명 영도 조직이 있고요. 혁명 주체 세력이 있고 그 혁명 주체 세력을 떠받치는 분과를 소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무슨 위원회 중에서 청년위원회, 네. 청년위원회, 여성청년위원회, 문화위원회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부분운동. 그러니까 노농학, 노동, 농민, 그리고 학생. 원래 이게 학생이라는 지식이 이게 노농학이 공산주의 깃발의 세계에 있는 망치, 낫, 붓해서 원래는 노농학이 아니라 지식인인데 우리나라는 그 지식인 자리에 학을 놔서 노농학, 혁명주체 3대 세력, 그래서 공산당 깃발에 있는 3명, 그리고 나머지를 그 혁명주체 3대 세력을 떠받들어주는 그 부분들, 그런 거를 우리는 부문운동, 중국식 표현을 하면 그게 소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국가, 한어, 국제, 추광, 영도, 소조, 판공실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 전공자니까 이름에서도 정확히 네. 합의를 캐치하시네요. 네. 그래서 국가 한판이라고 하는데요. 네. 국가 한판에는 어떤 데냐면은 교육부가 주무부처고요. 네. 재정부, 상무부, 외교부, 국가여유부, 그다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네. 국가광파전형, 그러니까 한국 치면은 뭐 영화예술위원회, 국가신문출판청소라고 네. 한국은 없어졌는데 국정홍보처라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었어요. 네. 그다음 공무원 신분판공실, 네. 대변인실이죠. 그다음에 국가언어문화공작위원회 등 네. 총 12개 그렇게 한국 치면 장관급 부처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공자학원이 어마어마한 사업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가 이거는 약간 즉흥적이긴 네. 하지만 여러분 재밌는 건 중국은 모든 거에 국가직과 당서기가 같이 있는데 당서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스파이 조직이라는 거, 네. 그 특징도 있다라는 걸 한번 보시고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공무원 교육부랑 국가 네. 한판이 운영을 맡고 있어요. 네. 근데 보이지 않는 손이랄까? 실제 움직이는 것은 다름 아닌 중국 그냥 당이죠. 공산당이죠. 네. 당직을 숨겼다라는 네.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네. 이게. 자, 이걸 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네. 공자학원을 컨트롤하나요? 네. 그래서 공산당도 보면 여러 부서가 있어요. 그래도 뭐 국무원에 외교부가 있으면 왕이 부장이 방한했죠. 근데 대외연락부라고 비슷한 기관 한 대 있어요. 근데 보면 이 부서들 중에서 이름이 통일전선공작부라는 데가 있어요. 네. 통일전선공작. 공자. 또 하나 얘기할게요. 통일이라고 할 때, 얘네들은 뭐 저기 대만을 상대로 통일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때 있는데 이 통일이라는 얘기를 할 때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중심이 돼서 나머지 연대체를 해서 나머지 그 사회 제세력, 뭐 민족자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자기 신의 권력하에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자기네들 권력하에 집어넣는 걸 통일전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남북 통일 이런 게 아니라 공산당의 권력이 미치는 곳이 사회에 없게 만든다. 이게 통일전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무서운 새끼들, 뭐야? 무서운 새끼들, 유튜브가 이런 말도 못해?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예, 이런 거를 하고 통일전선 공작. 네. 무슨 느낌이 확 오시나요? 네. 실질적으로 공작학원을 컨트롤한 데는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공작부를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2004년도에 공작학원 첫 출범시킬 때 국가 한판 산하에 공작학원 총부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총본부, 거기 주석, 그러니까 이사회 주석이라는데 뭐 회장쯤 되겠죠. 경력을 보면 되는데 당시 분이 류옌중이라는 여성 정치인이에요. 네. 그분의 직함이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공작부장. 그렇죠. 그리고 아까 국가직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공무원 부총리. 근데 교육, 과학기술 담당 부총리를 네. 겸하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사회의 제일 높은 회장님이 통일전선공작부장이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뭐 사진도 보면 있는데 이분이시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그림 하나 띄워드리는데 이게 조직도죠. 네, 아. 조직도가 있는데 쭉 보면은 통일전선공작에 관련된 부서도 쭉 나와요. 네. 근데 보면 해외 대사관들과 공사학원이 가장 일선에 있다. 공산주의는 그러니까 일국 공산주의와 네. 이렇게 자기 나라의 권력 이렇게 하다가 이게 힘이 넘치고 시작하면 인터내셔널로 나가잖아요. 네. 지금 중국이 힘이 넘쳐나니까
자기네들의 통일 전선을 넘어서 전 세계 공산화 내지 전 세계를 자기의 권력 영향력 하에 두는 인터내셔널화를 하는데 그 전위에 공작원이 서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16년도에 류 옌둥이라는 정치인이 물러나고 네. 순춘란이라고 역시 여성이에요. 네. 여성 정치인이 물러났는데 꼭 똑같이 직함을 다 물려받아요. 네.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공작부장, 공무원 부총리, 과학기술 담당, 교육 담당, 그리고 공작원 이사회 주석.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경력만 봐도 아까 조직도만 봐도 공작원이 어떤 조직인가? 공산당 체제 선전 스파이 활동의 최전선에 서 있다. 네. 천병이라고도 하죠. 네. 아방가르드? 그쵸. 약간 좀 뭐 전위대? 전위 조직. 네, 전위 조직. 그런 전위 조직.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아, 그래서 보면은 이런 뭐 공작원 이상의 주석들의 경력만 봐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조직도를 보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그 아까 말한 통일전선에 대해서 마오쩌둥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통일전선이라는 것은 공산당의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 공산당의 적을 타도하는 거다. 지금 중국의 적이 어디죠? 뭐 아니라고 하는데 미국이죠. 네. 미국이죠. 공식적으로는 절대 적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공산당. 그런데 지금 미국이 적인데 그러면 중국의 친구가 누구지? 갑자기 중국의 친구는 허허허허. 항상 그게 고민이더라고요. 항상 돈도 많이 쓰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내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있을걸요. 네. 그 다음 얘기를 해볼까요? 그래서 어쨌든 통일전선 공작이니 뭐 삼민투니 약간 쎄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그래서 보면 2018년도에 2년 전이죠. 미국 의회 자문기구로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있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중국의 적이 뭐 미국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네.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어요. 미국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보고서를 만든 거죠. 그래서 보면 보고서 이름이 뭐냐면 중국의 해외 통일 전선 공작. 이게 중국의 해외 통일 전선 공작이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중국의 해외 침투 공작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뭐 여기서도 아까 마오쩌둥 했던 얘기랑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보고서에서 뭐라냐면은 공산당의 해외 통일 전선은 공산당의 주요 혁명 전략 전술로서 주적을 타도하기 위해서 제반 세력과 연대 전선을 구축해서 자기 편으로 만든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적을 타도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중국의 수출 품목 1위가 혹시 뭔지 아세요? 통신 장비인가요? 컴퓨터 및 전자기기. 2위가 휴대폰 및 통신 장비. 뭐 공장이 다 중국에 있고. 네, 그 둘이요. 둘의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이 뭐죠? 반도체죠. 중국의 수출품 1, 2위가 아까 같이 말씀드린 그거고 수입품 1위가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수입품을 1위를 해야 되죠. 수입품 많은 그 반도체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가 주요 수입국 중에 하나죠. 자, 중국이 이런 상태에서 어떤 나라에 가장 먼저 침투하고자 했을까?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인 겁니다. 미국, 그다음에 옆에 있는 우리나라. 그런데 우리나라는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제일 중국의 침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나라죠. 왜 얘기를 안 하냐? 침투를 안 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너무 침투를 깊이 했기 때문일까요? 이건 물음표만 찍어놔야죠. 우리가 결론 내리면 안 되고. 네. 그래서 아까 거기 미국 상하원 합동 보고서, 안보검토위원회 보고서에서 이어지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해외 통일 전선 공작을 통해서 공산당이 선호하는 목소리를 내게 하고 공산당의 불리한 정책을 반대하게 했으며 정보 수집과 첨단 기술 절취 등 스파이 활동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 일선에 서 있는 게 뭐냐면 중국 대사관, 영사관 그리고 공자학원이라고 명시됐습니다. 뉴스위크 보도도 있었죠. 이거 탐사 보도였나요? 그래서 보면 아까 뭐 시진핑 뭐 하고 했는데 최근에 뉴스위크가 또 제목부터 이것도 좀 쎄해요. 뉴스위크가 커버 스토리를 올렸던 게 뭐냐면 미국을 정복하기 위한 시진핑의 비밀 계획. 제목 무섭네요. 그래서 보면 중국 공산당이 미국 침투 사례를 본격적으로 파헤쳤어요. 사진,
그래서 보면 이 그림인데요. 네. 네. 다스베이더 같기도 하고 조금 네. 아무튼 네. 그래서 보면 뉴스위크가 밝혀낸 것만으로도 중국의 통일 전선 관련 단체가 미국 내에만 600개 있다는 것이고요. 네. 대부분 무슨 우호위원회, 친선위원회, 아니면 유학생회 그런 식으로 아주 친근한 이름, 중립적인 이름을 달고 있는데 사실은 통일 전선 공작 관련 세포 조직이라고 하죠, 이런 거. 미국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네, 공산주의가 망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더 이상 학생들한테 네. 공산주의가 어떤 식으로 움직인다라는 네. 거에 대한 국제정치학이나 이런 거에서도 네. 전문가를 길러내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 지금 화들짝 놀라서 다시 네.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뭐 민주집중제니 이런 얘기, 네. 이거 영문판으로 좀 만들어서 미국 사람들한테도 좀 얘기를 해야겠다. 소련이 망한 이후로도 우리는 네. 북한 때문에라도 공산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 계속 공부를 해왔는데 미국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네. 정치 외교학과 과목 몇 개는 들었지만 그건 기본적인 건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이지 네. 그들을 그게 그 책으로 읽는 거와 피부로 느끼는 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화석 같은 386 형님들 덕분에 어떤 식의 인간들이다라는 거를 네. 그 임상을 한 거지. 네. 미국 학생들은 그냥 책으로만 봤다가 화들짝 놀라서 지금 임상을 들어간 거고 우리는 지금 그 임상을 네. 너무나 뼈저리게 실제로 이런 인간들이구나라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는 정말 이제 어떤 그 실험실 같은 곳이죠. 여기 이곳이 그 공산주의자들과 그 체제의 도전자들의 어떤 이 중국의 스파이들, 중국의 그런 침투에 어떻게 보면 여기가 가장 심각한 그 프로토타입이 한국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보고서랑 맞는 게 네. 중국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못 내게 하고 그쵸. 찬성하는 목소리를 키우게 한다. 네. 근데 한국의 언론, 학계 네.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그래서 보면은 시진핑의 비밀 계획인데 네. 공자학원은 제대로 언급하진 않았어요. 네. 왜 그러냐면 여기 대놓고 영업한다니까. 대사관이랑 공자학원은 대놓고 영업하는 데니까 네. 아예 뺐는데 그 외에 뉴스위크라고 민간 잡지사잖아요. 명성이 있긴 한데 근데 강제 조사권도 없는 민간 잡지사가 작심하고 파니까 600개를 찾았어요. 근데 FBI나 그런 자료들 보면 더 많이 있겠죠? 지금 미국하고 중국은 진짜 총성 없는 전쟁, 네. 신냉전이죠. 네. 그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측의 일방적 주장이다라고 중국은 주장을 하는데 네. 그런가요? 네. 2017년도에 10월 달에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 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총서기죠. 거기는 공산당 총서기가 통일 전선 공작부를 대외 전략 추진의 중요 조직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요. 그러면서 통일 전선 공작부를 중국 공산당 직할 조직으로 중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통일전선 공작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지금 느낌이 싸한데 네네. 다른 분들도 느낌이 싸할지 모르겠네. 네네. 네. 그러면서도 전 세계 화교가 중국 국적이 약 6천만 명 정도 있다는데요. 네. 화교를 총동원해서 결속시켜가지고 통일 전선 공작에 진력하라 그렇게 교시를 하셨어요. 총서기께서. 네.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건데 통일 전선 공작부는 대외 공작에 임해서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이라고 하죠. 네. 그다음에 중국 국제우호연락회, 그다음에 중국 학생학자연합회, 그리고 공자학원 같은 중국 정부의 다른 조직과 긴밀하게 연대해야 된다. 해외 화교 우리나라엔 조선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많이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해 주실까요? 그리고 중국의 국가정보법, 네. 한국적 국가보안법이죠. 비슷한 건데 눈여겨볼 만한데 이런 조항이 있어요.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모두 관련 법에 따른 국가의 정보 공작 활동을 지지하고 돕고 협조해야 된다. 그다음 14조에는 정보기관 요원들은 유관기관들과 조직, 그다음 국민들에게 정보 수집과 관련해 필요한 협조와 지지를 요청할 수 있다. 어떠한 조직은 당연히 공작원도 포함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2017년도에 리창춘이라고요. 네. 이런 중앙상무위원하고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상 디자인으로 부른 사람이에요. 네. 이데올로그로 부른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자학원은 중국의 해외 선전 체제의 중요한 부분이다. 핵심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보면 또 재밌는 게 보면은
뭐냐면은 올해 들어가지고요. 중국 정부가 해외 유학이나 연수를 떠난 자기네 학생 교사들한테 반스파이 교육을 강화했어요. 그러니까 출국 전후에서 방첩 교육, 반스파이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나라 유학생 7만 명이 넘는데. 네. 그래서 모든 시민의 책임이 중에 하나가 방첩, 스파이 잡는 거라면서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모든 시민이 참여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모든 학자, 그다음에 뭐 교수, 그다음에 학생, 그다음에 뭐 어쨌든 출국해서 자기 죄를 했던 사람들은 모두 정보에 협조해라 하는 건데 해외에는 홍콩과 대만도 포함되고요. 아이고.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왜 이런 거 하겠어? 자기들이 이런 걸 시키니까 네. 그 역스파이로 당하지 않으려고 네. 자기 학생들 단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희는 응답하라 1988부터 없어진 거죠. 그렇죠. 어려워가지고 하는데 원래 해외 여행할 때는 그거 방공 교육 받고 했어야 된다면서요. 옛날엔 그랬다고 하죠. 저도 그 세대는 저도, 아닌데. 네, 아닌데 뭐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교련복까지만 입었던. 네. 네. 야, 그러니까 지금 여행객들한테 방첩을 가르치는 네. 아니 학생들한테. 학생들한테, 유학생들한테.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 상태. 이제 조금 경각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그 경각심이 생기려고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자, 그러면 미국 얘기 미국이 이제 네네. 공작원 어떻게 보는지 저번에도 살짝 얘기했지만 오늘 좀 더 딥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좀 더 높은 분이 이제 등장하세요. 네. 그때는 FBI 국장님, 네, 그러면 한국처럼 차관급인데 이제 네. 장관이 등장하시죠. 네. 폼페이오 폼페이오. 장관이 하는데 네, 올해 8월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또 미국 의회에서 얘기했어요. 네. 공자하고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중국 공산당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와 선전을 위한 기구, 그러니까 스파이 기구라고 정의를 했고요. 통일선전 기구죠. 통일전선기구. 그쵸. 그러나서 중국 공산당 정부 자금 지원을 받는 공자학원을 외교 대행기관으로 지정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보면 미국은 로비는 합법화돼 있는데 대신 네. 로비 단체 등록하면은 네. 자금 출처, 자금 출처랑 그다음 자금 지출 내역, 투명해야죠. 네, 그다음에 활동 내역 누굴 만나고 했다 투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자학원도 국무부의 부동산 소유 현황, 자금 현황, 그다음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세세하게 다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이 이렇게 지적하면서 네. 공자학원 미국 센터라고 미국 본부가 있는데 네. 미국의 대학과 교실에서 악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정기관이라 공인하는 것이다. 네. 아,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번 네. 이제 그렇죠. 그리고 8월 달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9월 달에 좀 더 세게 나가죠. 폼페이오 장관이 올해 연말, 2020년 연말까지 미국 내 대학에 있는 공자학원은 전부 다 나가세요. 폐쇄할 것이라고. 네. 그리고 이게 바이든 정부를 바뀐다고 이게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자, 미국 내 공자학원이 저번 1편을 잘 들어보셨던 네. 분은 정답을 알고 있을 텐데 몇 개가 있죠? 지금 75개가 있는 걸로 네. 파악됐는데 많이 줄어든 거고요. 네. 2019년도에 미국 상원 보고서에 의하면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네. 미국 내 110개 대학에 네. 공자학원을 개설했다고 하고요. 네. 유치원부터 초, 중, 고등학교 과정 공자 교실을 약 500곳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학이 워낙 많으니까 119. 네. 엄청나게 공을 들였네요, 네. 미국에. 네. 그러니까는 지난 시간에 이제 FBI 국장이 이걸 이제 네. 적발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레이 국장이 했던 게 복수의 공자학원 한 네. 개가 아니라 한두 개가 아닌 게 중국 공산당의 사상을 선전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와 관련된 정보까지 불법 수집했다. 네. 그래서 간첩 혐의를 적용해가지고 수사에 나섰다. 수사에 나섰다. 네. 이 수사의 결과는 아직은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일에다가 근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FBI 수사 관련해가지고 좀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네. 10월 6일 날에 네. 미주리주의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웹스터 대학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공자학원 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냥 FBI 조사 받고 난 다음에. 네, 근데 그분이 류창 교수라는 분인데요. 네. 베이징 어원대학이라고 네. HSK라고 아시죠? 몰라요. 중国공인능력 시험.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그거 주관하는 이제 명문 대학인데 네. 거기 교수 출신 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왜 죽었어요? 공식적으로 경찰이나 FBI가 밝히는 거는 네. 아동 포르노 범죄, 아, 아동 포르노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잖아요. 네. 소지했고 뭐 유포까지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동 포르노 관련 범죄라고 일단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네. 그다음에 그거 관련해 가지고 가택 수색을 당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같은 무렵에 공자학원도 전부 다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아, 그래서 보면은 뭐 고인한테는 좀 불경스러운 얘기인데 네. 요즘 말로 지금 자살을 한 건지 네. 자살을 당한 건지 아니면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네가 책임지고 알아서 사라져 뭐 그렇게 된 건지는 좀 더 밝혀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죽었다. 네. 아, 참, 꼭 이렇게 사람이 죽었을 때 항상 뭐 무릎에 호를 했는지, 뭐 아tom 포르노를 뭐 이런 식의 그 추문으로 사라지네요, 사람들이. 근데 보면 한국 내에도 마찬가지 전 세계 공자학원 원장 정도 되면요. 네. 한국 치면은 서울 소재 주요 대학 아니면은 이른바 지방 거점 국립대학 정도 있잖아요. 네. 중국 대부분 다 대학 국립이니까 거기에 주요 교수들이 다 파견되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도 그냥 보통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분이 어쨌든 뭐 명목상 뭐 아동 포르노 혐의로 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 일단은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고, 네. 캐나다도 일단 좀 공자학원을 딱 이렇게 네. 지정을 하고 이제 이렇게 딱 브리핑을 했죠. 네. 네. 캐나다 같은 경우 온타리오 주의 교육위원회, 한국적 네. 교육청인데 거기는 이제 위원회도 있는데요. 네. 2018년도에 공자학원 관련 보고서를 냈어요. 네. 거기서 공자학원을 어떻게 정했냐면은 네. 첫째, 중국 공산당에 의하여 통제되고 네. 둘째, 중국 공산당의 손전 도구이고 셋째,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하고 있고 넷째, 교육 내용과 문화 행사가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있고 다섯째, 대학에 설치된 공사학원에서 비민주적인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인력 고용인데요. 공사학 강사. 인력 고용에서 비민주적 차별 행위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이 공자학원 강사를 직접 통제하고 공산주의 정권을 선전하는데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있다. 딱 7가지로 정확히 그냥 네. 분류해서 보고를 발표해버렸네요. 한 50페이지 되는 상당히 긴 보고서인데 네. 핵심을 요약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캐나다도 딱 이렇게 정리를 했고, 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이거를 정리하고 좀 분위기 험악한 나라 하나 더 있죠. 요즘 호주랑 뭐 열심히 싸우고 있죠. 호주도. 네. 네. 호주에서도 공산당 영향력이 호주에 침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그 주 대표사를 공자학원을 지목했는데요. 네. 2018년도에 중국의 정치 경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기 위해서 외국 간섭 네. 방지법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 주 타깃은 중국이었고요. 아. 그리고 외국이 대리인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네. 주 타깃도 공자학원. 그다음에 중국이 만든 뭐 각종 단체들. 네. 네. 그리고 2019년도 호주 연방법무부가 공자학원과 계약을 맺은 현지 13개 대학을 전수조사를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럼 호주도 그냥 제대로 그냥. 네. 그 미국도 FBI 같은 연방 수사국이 나서잖아요. 네. 미국은 각 주별로 경찰이 따로 있지만 그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그러고 보니까 호주하고 캐나다는 둘 다 파이브 아이즈에 들어간 나라들이네. 네. 오호, 재밌다 이것도. 네. 근데 이제 파이브 아이즈의 약한 고리가 호주, 캐나다. 아, 2개죠.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파이브 아이즈는 영국과 미국의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네. 중국이 2개를 약한 고리를 뚫고 들어가면 이제 파이브 아이즈를 다 와해시키거나 아니면 통제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와, 여기서 이제 한 나라가 이제 식스 아이즈로 끼워달라고 그러면서 일본이 네. 등장하면서 반중을 정확히 하고 있죠. 네. 한국도 원래 세븐 아이즈는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 정부가 굉장히 위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띄워줄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요한 게 이제 정보통신에 있어서 반도체,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백업하는 반도체와 그리고 이제 5G 통신망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상하게 어쩌다 보니까 이게 5G, 그 5아이즈, 뭐 6아이즈를 가도 정보통신 기기를 만드는 나라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여기 지금 핵심 동맹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상태인데
정부가 저는 사실 대만 공부해도 대만에 애정이 많은데요. 네. 대만 국제사회에서 국가를 인정 못 받다 보니까 그쵸. 하고 싶도 못해요. 그리고 대만은 네. 산업적인 능력이 이만큼 되지가 않죠. 네. 근데 한국은 근데 정부가 그냥 의지가 없는 건지 뭐 다른 이해관계 되는지 모르지만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이 네. 들을수록 기가 막힌데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독일도 하나 있잖아요. 네네네. 네, 독일도 이제 마찬가지로 공산당의 선전기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거기가 그 공작원이. 네, 네. 그 올해도 보면 약 700개 사례를 조사한 보고서가 최근에 나왔어요. 아 독일에서요. 네. 그래서 보면 메르켈 총리도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랑 사이가 나빴잖아요. 네, 그러면서 삐따선을 타면서 중국과 좀 네, 밀착하려고 했었죠. 네, 근데 그때 공작원도 많이 설립하고 했는데 다시 그냥 나가세요. 네. 계약 해지 네. 연장하지 않는 네, 방식으로. 하고 올해 그냥 계약 연장을 안 하고 계약 해지를 해서 올 연말까지 네. 그냥 웬만하면 다 나가세요. 네, 공작원이 지금 독일에서 퇴출되는 네. 상황인데 우리나라만 그래서 말씀드린 건 이제 끈적한 관계라고 했죠. 공산당과 네. 공작원의 끈적한 관계. 아, 오늘 그 느낌도 항상 쎄한 통일 전선 공작의 예. 최일선에 서 있는 공작학원 말씀을 좀 들었어요. 일단 참 이게 현실이라는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좀 각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네. 그러면서 다음 시간에 또 우리는 더 딥한 얘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유지혜였고 네, 최창건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